안녕하십니까. 도성풍수철학원 원장 박민천입니다. 박민천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. 오늘 주제는 주작입니다. 주작이라는 게 뭐냐? 풍수용어로 주작은요, 재물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. 자손들에게 부를 형성하는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주작이라는 것이 있어야 자손들에게 부를 갖게 한다라는 것인데요. 이 옛날 어른들은 이 주작을 주작일설이라 못하고 재물창고라 그랬어요. 재물창고, 주작을 보고 앞에 산의 형상인데요. 그걸 곡식창고로도 얘기를 했습니다. 어른들은. 그래서 오늘 이 주작이 왜 자손들에게 부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먼저 제 책에 있는 이 주작이 어떻게 생겼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것은 제 책이죠. 1998년도에 발행한 책 속에 있는 이 주작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. 제 손가락 짚어지고 있는 곳이 이 주작입니다. 보이시죠? 네, 요게 주작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몇 자리가 되는 거고, 묘 앞에 바로 요 소순 그 봉우리 있죠. 봉우리 3개가 있지 않습니까? 정 가운데 3개 중에 정 가운데는 장남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있는 봉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는 거고요. 또 우측에 주작 옆에 가운데 봉우리 옆에 우측에 있는 것이 삼남입니다. 세 번째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 자손이 부를 형성합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이 중국 풍수가 우리나라의 98% 이상이 중국 풍수지리학입니다. 이게 뭐냐면 중국 풍수지리는 문안계, 법안계 풍수를 중국 풍수라고 그래요. 이것은 오행설 풍수입니다. 음양오행설.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사주팔자 풀어보는 공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팔자 풀어보는 공식을 가지고 묘지 잡는 원리를 쓰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문안계나 이 법안계의 풍수, 중국 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작으로 묘지를 주작적으로 향하지 않고 이 사이로 빠지게 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손가락 짚은 데 있죠.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이 유해를 이 주작 꼭대기로 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부를 형성하는 거예요. 그런데 중국 풍수들은 보면은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이렇게 빠진데 그걸 회곡이라고 그래요. 회곡된 대로 꼭 향하게 합니다.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정면을 하게 되면은 자손들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거꾸로 얘기를 해보세요.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물이 빠지는 겁니다. 그쪽으로. 재물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재물을 또 다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오행설 중국 풍수하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. 그래서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주작 정 꼭대기로 향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. 이게 오행설 풍수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산의 주작이 있어야만 자손들에게 부를 형성한다. 가운데 주작은 장남이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 있는 것이 둘째, 또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셋째 아들입니다. 그렇게 좌양을 둘째 쪽으로 다 해놓으면 둘째가 더 잘 되고 또 차남 쪽으로 하면 차남이 더 잘 됩니다. 실례로 보면은 저 이병철 회장 묘지 있죠.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묘지가 삼남으로 잘 되게 써놨습니다. 삼남이 가장 많이 발전하게 써놨습니다. 그래서 삼남이 주도권을 쥐고 삼성그룹을 이끌어왔던 것이죠.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사남이거든요. 그분이 사남이기 때문에
그 물론 산의 형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봤어요 저는. 그런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제대로 쓴 묘가 아니다. 왜냐, 장손이 대통령 되게 써야 돼요. 장손 쪽으로 이 좌양을 했어야 그 대통령이 되는 건데 사람이 잘 되게 썼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은 되었지만 잘 쓴 묘는 아니다,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주작이라는 것은요 아주 매우 자손들에게 중요한 겁니다. 우선 우리 동양 철학의 재생명리라고 그러잖아요. 재물이 우선 아닙니까? 재물. 예? 돈 있으면 명예도 사고 색도 사고 또 학문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. 돈 있으면. 지금은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돈 없으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조상의 묘지는, 바로 묘지 앞에는 이런 형상이 있어야 자손이 부를 이루는 거예요. 이게 없으면 부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 자손에게 부를 형성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. 이와 같이 산에 산봉우리, 묘지 앞에 산봉우리가 주작인데 그쪽이 주작이 없으면 재물을 모을 수가 없고, 또 주작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물이 흐릅니다. 묘지 앞에 물이 흐를 때에 묘지 앞으로 들어오는 형상이라 그래야 자손들이 부를 이룹니다. 그런데 이 물이 흐르면서 옆으로 다시 이 물이 배신됐다든가 하면 그건 큰 흉이에요. 그건 물이 있어도 오히려 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물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. 배산임수, 등 쪽에,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물이 있다, 이게 명당이다,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모형을, 형상을 활용을 해야 돼요. 제대로 효과가 나게끔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배산임수다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좋은 명당은 아니라는 얘기죠. 배산임수가 잘못 알고 있을 때에는, 잘못 활용할 때는 큰 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. 물론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,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가보면 조상묘지가 반드시 주작이 있고 또 물이 묘지 앞으로 들어오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대흉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, 물이 어떻게 흐르느냐, 양택이면 양택 앞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, 이런 경우죠. 실례로 실제가 많습니다. 저 여의도에 옛날에 그 SBS 건물 있죠. 그 건물이 대단히 SBS가 그쪽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? 그 건물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. 그때는 SBS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다시 짓느라고 정문을 반대로 냈습니다. 그러니까 기가 빠지는 쪽으로, 한강물이 빠지는 쪽으로다가 그 정문을 내가지고 지금 그 건물에는 별일 없어요. 먼저 SBS 있을 때에 그 건물, 당시에는 그 건물에 모두가 발전했다는 겁니다. 돈들을 많이 모았대요. 이와 같이 이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정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지금 또 사실 실례로 보면은 삼성동의 그 한전부지, 지금 그 현대자동차에서 10조 5천억에 낙찰을 했죠. 그 자리가 한전이 본사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자리가 대단한 명당인데 한전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. 한전이 맨날 빚구덩이 했어요. 지금 물론 딴 데로 이사 갔지만 또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한전이 그때 당시에 그 매각을 했을 때에 빚이 있다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정문을 잘못 활용했다는 겁니다. 정문이 한강물이 빠지는 쪽으로, 기가 빠지는 쪽으로 해서 재물이 다 빠져나갔어요. 그러니까 한전이 빚을 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정문을 그 반대로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한전이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빚을 질 리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.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. 우리나라에는 좋은 양택을 그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,
명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묘지뿐만 아니라 양택도 마찬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. 제가 다녀서 보면은 이 풍수지리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나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99%입니다. 왜냐? 그만큼 풍수를 활용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죠. 지금 우리나라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그 풍수지리가가 제대로 있었다면요, 우리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국민소득 지금 20만 불을 넘어 30만 불을 향해야 됩니다. 풍수는 뭐예요? 복을 불러오는 거잖아요. 재물을 만드는 거, 부를 형성하는 게 풍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완벽히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운이 상승돼 가지고 국민소득 30만 불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재물을 모으는, 재물을 형성하는 그런 그 풍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,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언제라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풍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. 서울대학교 최아무개 교수인데요. 이 사람은 책도 많이 쓰고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최고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, 이 사람은요 지금 풍수의 기초도 없어요. 원리도 몰라요. 기본이 안 돼 있어요. 상식을 모릅니다. 이런 사람이 풍수 최고 학자로 알려져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?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요, 풍수에 의해서 풍수지리 학자들이 제대로 이 풍수로 의미를 제대로 하질 못해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우리 국민이 지금 어렵게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나라 이 땅이요, 길지가 많습니다. 몇 자리는 99%가 화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, 왜? 그런 명당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이 묘를 쓸다 그러면은 좋은 길지에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풍수를 이렇게 99% 잘못 썼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제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주작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아주 정말 풍수가들의 잘못이다,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모든 책임은 풍수가가 있다. 제가 한 14년 전인가 봐요, 어떤 사람이 풍수지리 박사가 됐는데 학술을 발표한다고 그랬어요. 저 건국대학교에서. 그때도 여름이었는데요. 제가 한번 가봤어요. 어떻게 얘기하나.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너무 풍수를 모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. 주작이 뭡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풍수지리학 박사라는 박사증이 있다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, 이거 주작을 알면은 풍수 경지에 오른 거고 신의 신의 풍수의 신의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. 풍수지리학의 신의 존재라는 겁니다. 그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. 이 풍수지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주작은요, 이게 너무 기본이거든요. 이게 상식입니다. 그런데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를 형성하는 건데, 이 주작을 모르는 사람이 박사가 됐다는 겁니다. 풍수지리학 박사.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박사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은 풍수지리학 박사한테 우리는 했다. 근데 개뿔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풍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. 저는 늘 얘기하지만 풍수지리학은 인간사 세상사에 모든 것이 다 적용된다니까요. 늘 얘기하잖아요. 숨을 쉬는 것도 풍수지리학이다. 왜? 풍수지리는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. 형상, 기. 공기로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. 그 기가 뭡니까? 기운기자입니다.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. 그러니까 기운을 준다는 거죠. 사람이 살 수 있게끔, 숨을 쉬고 살게끔 그 기운이 있다. 살게 하는 기운을 준다.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산다. 그러니까 이 기가 숨을 쉬는 것서부터
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인류 평화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. 이것을 너무 상식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얘기가 여러 가지로 자꾸 되는데요. 그래서 풍수에서 가장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를 형성하는 그 주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